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상승 재료도 없는 가운데 그리스의 발목이 묶인 코스피는 목요일장 다시 193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밤사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그리스 사이에서 구제 금융 관련한 회의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게 시장의 악재가 됐는데요. 그리스는 100억 유로 규모의 단기 자금을 요구했고 또 한 가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지만 독일이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어지는 회의는 16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면서 60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대장주인 다음카카오가 합병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는 합병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카카오에서 향후 2년간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투자에 더 집중하겠다. 배당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매도세를 부추긴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4%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94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바로 하락천 전환한 이후에 1930선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21선 부근까지는 낙폭을 줄여주면서 다시 1938포인트 정도 놓여있는 21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통신과 전기가스 등 경기 방어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선 상황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4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8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다시 매수하고 있는 상황, 개인의 매수 물량은 82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600선 다시 회복했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은 600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0포인트 다시 가리키고 있지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04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혼조 흐름인데요. 하지만 600선 아래로는 아직까지는 밀리지 않으려는 지지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 저점 600포인트로 600선에서 낙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수급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합니다. 다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기관이 사주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매도 물량이 9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250억 원 이상, 2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주는 코스닥 오늘장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은 42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먼저 살짝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면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1920까지는 저점을 일단은 확인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다시 1930선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도 목표치로 말씀해 주셨던 600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유가의 하락세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했던 조선적인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 역시나 그동안 우리 CPI에서는 이미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바닥권에서부터 상승했던 그런 섹터들이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60불을 기준해서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
SOE 같은 뭐 그런 부분들도 어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대차장고, 급증한 대차장고라든지 이편 간의 저항 라인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SOE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거의 한 4% 정도, 기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상승 후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현재 구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정화적 섹터에서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적인 섹터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3% 정도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 일단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장중 1%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준 모습들.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좀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섹터 내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하락세와 어제 반짝 상승을 했던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현재 구간부터 192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와야 지수는 방향성을 가지고 1980포인트까지 지속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한 2주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증시가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었고,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어떤 국제유가의 급등락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재료적인 부분으로 상승과 하락을 지수의 방향성을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현재 글로벌 재료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 지속 관찰하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2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세 나오는지 지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구간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큰 베팅을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결국 그제 이제 급락이 나와줬던 부분들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어제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은 역시나 오늘 정강 후약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 역시나 지수 하락 대비 현재 종목들을 보면은 지수 하락 대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은 코스닥 지수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음봉 캔들이 형성 중인 코스닥 지수는 2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 후에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중국 춘절 관련해서 어제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현재 그런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지수를 보고 지수를 보고 난 이후에 종목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 코스닥이 됐건 조선정유화학이 됐건 화장품가 됐건 춘절 관련주가 됐건 결론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잡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 재료를 갖고 스토리에 맞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굳이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제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의 대차장고를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지금 코스피를 훨씬 넘게 지금 추월을 했습니다. 신용장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개인들의 탐욕이 그게 달았다는 이야기인데, 또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은 코스닥의 대차장고가 사상 최대치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더 좋은 수익을 내려고 신용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걸 안 코스닥의 주포들이 대차장고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구간 과열적인 부분들,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에 갔다가 퇴강세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결국 지금 코스닥의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써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설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코스닥의 흐름이 큰 변동 없이 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610을 갔다가 다시 600을 왔다가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단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면서 원형 천정형을 만드는 것인데 왜 3월 말까지라고 했냐면은 4월부터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의 대차장고가 증가를 하고 공매도가 많다라는 거는 하락 쪽에 베팅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4월부터 가격 제한폭 변경이 되면 플러스 30%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30%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대차장고 증가로 인해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주식, 즉 신용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한 방에 완전히 쪽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로 대출자고가 많은 종목 그리고 신용이 많은 종목은 절대로 매수 접근도 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최근에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못하는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잡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현재 코스피 조정 그리고 코스닥의 대차장고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1920포인트 정도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1920 정도까지 바닥을 확인하게 됐을 때 IT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뚜렷하게 잡혀줘야지 앞으로 강한 지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굳이 상승하는 종목에 따라잡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제 코스닥 4월의 가격 제한폭이 변경되게 되죠. 늘어난 대차장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겠다라는 말씀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이미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가 계속해서 코스피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이 없는 증시, 지금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의 이제 구제금융 재협상에도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제 추이에 따라서 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기존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기존 구제금융 조건을 좀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견지하면서 채권국들이 그리스의 협상안을 수용하는데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별다른 진행 사항이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16일에 2차 유로 그룹 회의 때에도 만약에 진전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재협상에 대한 불협화음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지지 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3거래일 하락에 대한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 모습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모습이 현재 상황이 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에 발표되는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조정은 나쁘다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신규 매수 구간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전히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적극적인 매매에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인 매매로 낙폭까지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최근 들어 하락폭이 큰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낙폭 과대 종목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단기 대응은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대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셨던 종목들 AS부터 받아볼까요? 제우스 있었고요. 메커스도 함께 살펴보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종목들이 굉장히 뭐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지금 가격대 좋습니다. 15,250원이면 올해 뭐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 V낸드, 3D V낸드 플래시 이런 쪽 그런 장비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감 감안했을 때 현재 뭐 최근에 뭐 조정 잘 받았습니다. 가격대가 괜찮고요. 뭐 좀 뭐 코스닥 우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이럴 때 뭐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메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커스 뭐 이 종목도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예, 실적도 비메모리 반도체 작년에 예, 굉장히 좀 예, 많이 좋았었고, 근데 가격은 예, 주봉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 바닥권이에요. 예, 바닥권. 엄연한 바닥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실적 뭐 이런 거 성장성 그런 감안하면 지금이 예, 매수 기회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시면 충분히 3,000원대 이상 예, 가능하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 또 뭐였죠? 네, 종목이? 현대홈쇼핑 그리고 이크레더블 말씀해 예.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들 현대홈쇼핑은 오늘도 한 5% 장중에 뛰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종목이고요. 이크레더블은 잘 가다가 오늘 7거래 만에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현대쇼핑 아침에 좀 어떤 기관 레포트들도 많이 좀 나오면서, 예, 그 좀 차익 매물이 조금 올랐다고, 예, 좀 올랐다고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방향성을 전환한 것으로는 뭐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지금 현재 뭐 떨어지지 않아서 좀 밑에 확 떨어졌다가 예,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제 뭐 사셨던 예,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최저가 뭐 11만 원을 마지노선 잡으시면 예, 뭐 목표로 하셨던 14만 원대 네. 예, 이상에서 예, 팔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아깝네요. 약간 좀 상승 추세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 부분 네. 좀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이크레더블은 예, 드디어 좀 조정이 나오네요. 조정이. 저도 뭐 살 가격대가 한 8,500원, 600원 정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좀 적당한 예,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종목도 좀 호가가 많이 좀 부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호가가 많이 부족하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막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밑에 좀 낚시하듯이 예, 좀 밑에 깔아놓고 예, 예,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이고, 뭐 국내 최초 어떤 뭐 기업 신용 뭐 인증 서비스를 했던 뭐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메리트 사업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그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도 다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크레더블의 그런 인증 시스템을 거친다, 인증을 받고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예, 수수료를. 그래서 괜찮은 좀 사업 구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종목은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예, 목표가 이 종목 어떤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좀 감안을 하면 네. PR 뭐 15배까지도 한번 좀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뭐 11,000원 정도는 한번 예,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현대홈쇼핑은 손절 가격을 한 11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고요.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크레더블은 오늘 7거래일 만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견조한 조정으로 보십니다.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다라는 평가셨는데요. 목표 가격은 한 11,000원까지도 무난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종목, 네 종목 다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이어서 들어보죠. 예. 자, 오늘도 이전에 했던 종목들에 한 종목 정도 추가를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수익 많이 나왔었던,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키움증권과 함께 키움증권의 어떤 대표 지주사로서, 다우기술, 그런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6,000원대 초반, 그리고 7,000원 초반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다음에 이게 거의 더블 이상 갔었던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12,700원 고점을 찍고 조정이 좀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보셔도 그렇게 11,000원 기준에서 위아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과 함께 핀테크, 인터넷, 은행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계속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그럼 빠졌으려면 이미 빠졌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위에서 잘 좀 버티고 있네요. 더 버티는 게 한 번 정도는 더 오버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역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그래 목표가는 11,000원 기준 했을 때 13,000원까지 한 번 정도는 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3호라는 종목입니다. 3호. 요 종목도 수익을 좀 한번 많이 냈고 목표가에 달성했었던 종목인데 알짜배기 중견 건설사고요. 1월 초에 한번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13,000원 밑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목표로 했던 16,000원대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중견 건설사들은 대부분 다 하청을 받고 좀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만큼은 연구 전담팀을 좀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 건축 기술에 대해서 좀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공법도 굉장히 다양한 공법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순이익이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매출 및 수익성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서 어떤 건설 업종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설사로 보기 드물게 진짜 7% 영업 이익률을 갖고 있는, 이거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다 못하는 건데, 3호만큼은 7%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었었던 부채 비율이 많았던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2014년 고점에 18,000원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15,000원 밑에, 지금은 약간 좀, 여기서 조금 조정 나올 때 15,000원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었던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때가, 차트 보니 1월 20일 날 화요일에 했는데, 말씀드렸을 때 그때 상한가를 가버려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누름을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좀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흐름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전문 의약품, 화공약품, 전문 중소형 제약사고요. 특히 호흡기용 치료제인 클리오 시럽 매출이 매출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연평균 10%대로 계속 좀 안정적으로 성장은 이어지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그냥 8%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도 30%, 유보율 1900%, 재무구조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종목 다시 한번 16,000원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매수에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6,000원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눌림시나 매수 공략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만났던 종목이고 만났던 종목이고 한 종목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저께 좀 종목을 많이 찾아봐서 괜찮다 싶은 종목이 하나 걸렸습니다. 탑금속이라고 정말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자동차 금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장비 부품 그런 쪽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금형에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산업용 금형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부품들이 라인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매출이 6.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법 전환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쪽 부품들이 매출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면서 수익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률도 역시 4%, 평소에 2011년, 12년도 4%대에서 2014년 8%도 굉장히 고 영업이익률 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PR 5,500원 기준 했을 때 PR은 6.2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사들이 좋은, 몇몇 종목은, 좋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오히려 이익률이 개선되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된 실적을 달성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간적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껏 꾸준하게 오르락내리던 매수를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가 한번 크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네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다우데이터와 사모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큰 수익을 안겨줬던, 모두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국약품은 참 아쉽게도 추천한 바로 다음날 상한가로 뛰어서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자 하셨었는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매수해 보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들고 오시는 종목들 물론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모두 파악하시지만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큰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던 종목,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탑금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밀리지도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좀 플러스로 좀 가고 있나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올랐다 내렸다 밀리지도 않고 완전 눈치 보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방향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지팡지팡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해결해보자는 쪽으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짱구를 굴리고 있지만 그리스와 유럽 연합에서의 서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나요? 그리스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쉽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렉시트 우려감이 생기기도 하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움직이고 글로벌 증시가 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조금 힘들게 살면서 돈 좀 갚으면 안 되는지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전 세계가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그래도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코라홀딩스 급등이 나왔어요. 좀 이따 AS를 해드리고 오늘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상담이랑 이제 수급 100점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리자면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또 걸렸습니다. 현대오피스,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하나씩 보죠. 자, 한국전력이 말씀드린 가격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44,000원, 45,000원까지 왔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따라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이용하면서 이제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냐. 자, 지금부터 한국전력은 좀 조정이 깊어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확실한 것은 4만원대 초반은 이제 한국전력의 바닥 마지노선이 돼버린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이거를 사야 될까?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 구간이라는 거죠. 자, 차트 보죠. 며칠을 걸쳐서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제가 한국전력을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약간 요 포인트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고점 포인트 라인에서의 요 라인들이 잡혔단 말이죠. 한 44,000원이 약 고비였어요. 그런데 강하게 뚫고 갔다. 오늘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왜이냐 2만 주 이상, 그러니까 5천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다.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어제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는데 오늘 어찌됐든 또 물량을 잡아줍니다. 아마 조금 더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당장이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 비중을 팍 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게 다시요 43,500원 잡아드립니다. 43,500원 라인 자체 깨버리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 돼요. 네. 팔아야 돼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제 말은. 네.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죠. 그래서 43,500원짜리 깨면은 안 되겠지만 상승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5만원까진 조정 거치면서 올라가요. 또 여러분들 5만원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전력이 그렇게 갈까요? 네, 이런 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 네. 잘 안 와요. 이미 한번 왔었죠? 또 올까요?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 거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보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급등 노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보자면 현대모비스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를 이제 이거 사야 될까? 바닥을 확인한 걸까? 자동차 관련주도 완전 바닥을 쳤나? 자, 현대차, 기아차가 차트 보죠. 어떻게 됐나요? 현대차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닥을 기고 있어요. 기아차는 말도 못합니다. 기아차는 이래요.
제가 현대랑 기아차 얘기할 때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판매량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도 판매량 안 좋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안 좋았어요. 2월 달도 좋아질 게 있나요? 좋아질 게 없습니다. 왜요?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2월은 또 설도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해외에서의 글로벌 자동차 유수 기업들의 판매량 대비해서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이 자체적으로는 좀 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른 회사들의 상승폭을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다고 제가 몇 달째 떠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 말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기아차, 결국 현대차, 결국 망가집니다. 근데 모비스가 오늘 반짝 올라간다. 바닥 확인이다? 이거 확인되나요? 정말 상승일까요? 그냥 이거는 쇼커버링 물량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는 전략은 모비스한테는 맞지 않다. 수급이 오늘 좋았지만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처럼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된다. 느긋하게 들어가야 된다. 자동차가 안 좋으면 부품도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를 보죠. 어제도 하이닉스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로 갔네요. 갑자기. 자,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의 마이너스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크진 않아요. 자,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다시 깨져버릴 것인가. 제가 이전에 하이닉스 종목을 상담하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때 상담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디램 가격도 그래요. 디램 가격이 1월 달에 주춤했지만 다시 2월 들어서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3월 들어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4월 들어서 주춤하고 그런 이슈에 따라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출렁이지만 큰 흐름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자, 하이닉스 차트 보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게 깨진 모습이 아니에요. 이때라도 잠깐 조정이 나왔던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이런 큰 하락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깨져야 될까요, 이게? 한 이 정도 깨지면 4만원 초반까지 깨져버리면 그때는 아이고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포인트겠죠. 네. 또 이것도 급등 바라면 안 돼요. 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모멘텀이 워낙에 좋았어요. 네. 실적 모멘텀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지금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디램 이슈에 맞춰져 있지만 성장성은 계속 있다. 라인 투자 계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 라인 투자에 대한 수혜 조언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꼭 홀딩 하시길 바랄게요. 자, LG 디스플레이로 가죠. 자, LG 디스플레이가 또 올라갑니다. 2% 이상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실적이 좋아진다. 그로 인해서 관련주도 다 좋아진다.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었고 저희 잘 먹고 나왔죠. 이라이콘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급등했다가 또 잘 털고 나왔어요. 또 갈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대형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거 매수 들어가야 될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짧게 본다면 안 되죠. 애플은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네. 700조? 800조? 뭐 되죠?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서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차트 볼게요. 급하게 가지 않아요. 절대 급하게 안 가요.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한번 이렇게 훅 빠질 때. 기다려보세요.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갈 겁니다. 대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전 저점 포인트 좀 지워볼게요. 전 저점 포인트 요렇게 나오죠. 여기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33,000원 잡아드리고 싶은데 오면 좋겠지만 현 구간대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국토지신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급락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한국토지신탁 하면은 어떤 이슈를 좀 보면 될까요? 어떤 이슈?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로 인한 효과인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상에서 추천을 드려서 꽤나 단기로도 먹었고 장기로 가져가면 그냥 답 나온다. 그때 2,000원대였습니다. 3,900원까지 갔었어요. 또 급락이 나와 또 올라가는데요.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는 모습. 이걸 오늘 누가 끌어올리냐면 자, 보니까 수량을 해볼게요. 금액이 작으니까. 자, 외인이 26만 주고 기간이 23만 주입니다. 확대를 좀 해보죠. 아이고, 왜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이거? 자, 외인이 26만 주고요. 기간이 23만 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죠. 네. 정말 많은 수량을 좀 매수를 해줍니다. 자, 더 갈까요? 더 가겠죠. 최근의 수급상 열어보겠습니다. 기간이 매도해서 갑자기 매수로 전환했고요. 외인 같이 잡아줍니다. 개인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주가 어떻게 끌어올려진다. 전고점까지의 포인트에서 한번 거의 한 3,800원 부분부터 해서는 조정세가 나오면서 매도할 분들은 빠져나가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가치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베팅 해보자 말씀드리겠지만 또 많은 물량 실으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상담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2695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일찍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데이브 시스터즈 37,600원에 10%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저도 봤어요. 하한가 갔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결국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이전부터 해가지고 2월부터 느낌이 좀 싸했어요. 좀 지켜줄 라인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여기 라인 지켜줬어야 됐는데 어제 그제 자리 지켜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오늘 빠져버립니다. 네. 이게 갑자기 훅 밀려버리면은 위험하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제가 좀 안 좋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NHN엔터가 유상증자 했어요. 많이 빠졌죠? 다시 천천히 바닥 찍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중인데 유증을 했는데 단가가 많이 나죠. 62,100원입니다. 유증 계획했던 금액보다 어떻게 해요? 적어요.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의 주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보죠.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 자, 보자면 자, 여기 보세요. NHN엔터가 16% 들고 있어요. 보이세요?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16% 보이세요, 여기? 16%를 NHN엔터에서 들고 있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NHN엔터죠? 네, 들고 있어요. 자,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500억에서 16% 털어버리면 딱 유증에서 빠진 만큼 팔 수도 있을 정도, 메꿀 수 있을 정도 금액이 생겨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단 기다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네.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쇼크 수준이었죠. 네. 현재점 열어보자면 많이 잠겼나요? 18만 주면은 은근히 많은 거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꼬여서 이미 좀 알고서 뺐다. 데브 시스터즈가 무슨 게임이죠? 아시나요? 우리 매수하신 우리 2695님? 쿠키런이잖아요. 쿠키런 게임이 위챗을 통해서 가고 하는데 쿠키런 하나 빼면은 데브 시스터즈는 거의 빈 깡통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꽤나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진짜 길어봤자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일단 하한가 들어가서 팔기가 좀 애매합니다. 반등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한가 물량치고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장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37,000원 정도시면 다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자면 파인드NC 5401님 반갑습니다. 2,000원 30% 보겠습니다.
자, 파인드 앤 C를 딱 열어봤는데 하한가입니다. 매수가가 2,000원. 이세요. 이거를 샀는데 수익 나다가 갑자기 오늘 빵 터져가지고 그냥 개파락 나와버리니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가가 11%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어버렸어요. 갭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깨지면 팔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럴 기회도 안 주고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이거 하한가 왜 갔습니까? 보죠. 네. 흑자 전환했다는데 이건 뭐야? 네? 왜 흑자 전환했다는데 악재가 뭐야? 저도 솔직히 악재 모르겠어요. 이거 왜 빠진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었나요? 이게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잖아요. 자, 볼게요. 당기순이익 21억이래요. 기업 분석란 보죠. 21억이라고 했는데 과연 3분기까지 얼마를 했었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느린데요. 네, 떴네요. 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21억 했대요. 근데 3분기까지 59억이었어요. 4분기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자. 자,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꺾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얘가, 근데 실적은 어쨌든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이 좀 나았단 말이죠. 나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한가를 조금 가서 현재장 열어볼게요. 이 잠겨있는 모습이 하한가 잠겨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종목 자신 없으시면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천천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자신 없으시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팔아도 돼요. 매수까지 다시 갑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 399억이에요. 비중 30% 들어갈 종목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올라갈 건데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다시 올라갑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삼천전자전거, 코라홀딩스 수익률이 절었습니다. 네, 광동제약이랑 코라홀딩스를 좀 볼게요. 광동제약을 보는 이유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제 잘 나왔어요. 순이익이 60% 증가를 했습니다. 6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장에 오전장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상승 쪽 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실적 좋았다고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오늘은 안 갈지언정 다시 갈 수 있다.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지금이 사실 비수기인데 점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은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주가 안 빠지고 이건 계속 우상향한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자. 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코라홀딩스 보겠습니다. 현재 4.9%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사인 드렸죠? 네. 잘 맞았네요,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따라만 하신다면은 저는 수익을 계속 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한 종목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벌써 코라홀딩스가 벌써 터지고 날아가고 있네요. 자, 더 갈까요? 네, 더 갈 것 같네요. 어디까지 과연 갈까요? 저도 모르겠으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죠. 자, 어제 종가 들어갔습니다. 종가 들어갔는데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이 방송에서만 팔아치웁니다. 아시죠? 네. 정확한 수익률로 보답해드리고 있잖아요. 수급 볼게요. 오늘장 잠정치 보니까 자, 외인이 99,000주, 기간이 6,000주 매수 전환했습니다. 기간 마이너스였는데 매수로 돌아섰고요. 외인이 99,000주다. 어제 보니까 외인이 10만 주 매수, 기간이 3만 주 매수. 타이밍 죽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까지 터집니다.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겁니다. 왜? 올해 성장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가는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또 단기적인 포인트에서도 주가가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기다리는 자리에 수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 더 갈 수 있겠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 저도 몰라요. 가져갑니다. 언제 판다고? 이 방송에서만 팔겠습니다. 네. 아셨죠? 꼭 이 방송에서 정리할 거니까 방송 꼭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수급에서 완전 해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희가 EPS 볼게요. 주가가 완전 급락합니다. 무서워서 못 사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많이 무서워. 이거 어떻게 사요? 그쵸? 네, 추천했어요, 제가. 10% 매수 들어갑니다. 자, 원익 IPS의 모멘텀이 뭘까요? 하나씩 보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요, 실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반도체 성장성 누구나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1분기 때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라인 투자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기관 투매 나옵니다. 볼게요. 자, 기관이요. 이렇게 팔아치웁니다. 어제 13만 주, 그제 18만 주, 월요일 날 26만 주 매도 나왔어요. 이러면 주가를 어떻게 됐다? 내다 꽂았다. 자, 오늘장도 볼까요? 네, 오늘장 기간이 3만 주 매도, 외인이 15만 주 매도입니다. 겁먹을만 해요, 여러분. 맞죠? 네. 하지만 제가 본데 이 종목 12,000원 깨지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깨져버리면 실적 대비해서 반도체주 중에서 거의 제일 싼 정도로 내려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실적이 정말 좋은데 배신 안 할 거예요. 이건 이때처럼 될 것 같아요. 언제냐면 10월달 있죠, 요때 이게 큰 급락 나왔죠. 그리고 나 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요 그림 생각합니다, 지금. 네. 자. 실적이 나오면 주가 급등하겠죠. 뭐, 그때 팔든가. 아니, 저는 15,000원 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이 종목 어떻게 보냐면요. 시가총액 저는 1조 2천억, 3천억 이상 가야 된다 보거든요. 이건 안 돼요. 1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빠져서 이제 1조 깨졌어요. 그러면 싼 겁니다. 엄청나게 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10%. 네. 꼭 10%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포트에 10%씩만 딱딱딱 맞추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할 건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장소는 HNAPS, HNAP 파트너스라는 곳입니다. 장소는요, 선능역이에요. 2호선 선능역 7번 출구입니다. 7번 출구로 딱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딱 첫 번째 골목이 보여요.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셔가지고 딱 들어가시면 한 네 번째 건물에 동화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HNAP라고 턱 유리창이 크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3층으로 오셔가지고요.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왜 제가 셀트리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안 파나, 네. NHN엔터는 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안 팔고 있나, 또 다른 종목은 어디까지 갈 건데 왜 관심을 갖고 있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하나하나씩 살펴봐 드리고요. 시장 얘기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의 옵션 만기일인 오늘 만기일은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소폭이 집안 매수로 전환하면서 힘을 조금씩 보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37포인트로 0.4%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끝내 600선 지켜줍니다. 6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장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